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 문법 지도법 권연희입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네요.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What is Grammar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문법이란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첫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브레인스토밍을 했었죠?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문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규칙이다, 문법은. 근데 이게 이제 정문을 만들어내기 위한 규칙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더 추가를 해서, 언어를 구성하고 있는 시스템이고, 두 번째, 단어를 묶어서요, 의미 있는 패턴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세 번째, 의미를 표현하기 위한 어떤 리소스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어쨌건 우리가 스피킹, 라이팅을 통해서 그 생각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문법이 존재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었고요. 또 언어라는 것을 구조화된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스템이고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자,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랭귀지의 어떤 면들이 시스템화되어 있느냐, 글자들이 그렇고, 그 다음에 문장이 그렇고, 단어가 그렇고, 사운드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단어를 나열하는 것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요소들, 요런 요소들 있죠. 요런 요소들이 어떻게 배열되고 정형화되는지, 패턴화되는지, 그리고 언어라는 것은 이 시스템의 패턴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문법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지 그 두 가지 관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신텍스와 몰폴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텍스는 한국어로 통사론이라고 합니다. 몰폴로지는요, 형태론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 어떤 어학 관련 교재에서 어떤 문장을 이렇게 트리 다이어그램으로 MP, VP, 그리고 뭐 VP는 V, PP 이렇게 나눈 이런 구조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문장을 통사론적으로 분석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신텍스에서 워드 오더나 센텐스 스트럭처를 우리가 다루는 것을 문법이다라고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몰폴로지, 단어들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예요. 그래서 단어의 형태가 어떻고, 뭐 예를 들면 plural endings, 복수 어미들, tense markers, 시제 어미들, 그리고 단어의 형성까지 이렇게 다루는 것, 형태론에 대한 것도 우리가 그라마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는 그 그라마의 범위를 우리가 아는 것보다 조금 더 넓혀서 다른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문법과 바로 미닝입니다. 의미. 문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correct structure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correct structure를 왜 만들어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잖아요. 그쵸? 자, 여러분들 이 문장 한번 보시겠어요? tickets. 문법이 거의 없죠. 한 단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한 단어에 의해서 lexical word level에 의해서 의미가 전달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장들 초기 아이들의 발화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신는 신발을 가리치면서 마미 하면 이거 엄마 신발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그쵸? 자, 그리고 이 밑에 긴 예시문 한번 볼까요? Can you ask Mandy to send me the tickets that I booked last week? 굉장히 컴플렉스 미닝이고 문법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쵸? 이러한 과정들이 어떠한 상황적 정보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문장의 구조는 더 길어지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폼이 아니라 미닝 메이킹에 관한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었고요. 자, 의미의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첫 번째 representational meaning, 두 번째 interpersonal meaning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문법은 의미와 관련이 있고 의미에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가 있다. 자, representational meaning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이벤트나 situation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그렇다면 interpersonal meaning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말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interpersonal role, relationship이나 social interaction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추상적인데 예시문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예시문 The dog chased the cat. 자, 이 문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누가 이 chase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언제 일어났는지 이 문장의 문법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밑에 예시문들 한번 보실래요? Tickets, tickets please. Can you show me your tickets? May I see your tickets? Would you mind if I had a look at your tickets? 다 동일한 표현들인데요. 이렇게 문장 구조를 다르게 해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자, 왜? politeness, formality, social distance 같은 것들을 보여주기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드라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그 상황이나 그런 것의 이벤트에 관한 것, representational meaning이었고요. 말하는 사람들의 관계성 보여줄 수 있는 것, interpersonal meaning. 이 두 가지 미닝을 드라마는 전달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그라마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펑션과 컨텍스트입니다. 펑션이라는 것은 기능이고 컨텍스트라는 것은 맥락을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을 하나 봅시다. If you blah blah blah, you will blah blah blah. 이 하나의 grammar 폼이죠. 자, 어떤 펑션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시를 보면 알겠죠? 첫 번째 예시. If you do that, you'll be in trouble. warning이죠. If you lie down, you'll feel better. advice고요. 세 번째. If it rains, we'll take a taxi. plan이에요. 자, 하나의 그라마이지만 펑션은 다 다른 것들을 전달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There is not always one-to-one relationship between grammatical forms and communicative functions. 자, 폼과 펑션 사이에는 항상 1대1 대응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라마는 다양한 펑션을 communicative 펑션을 전달할 수 있다. 하나의 그라마는. 자, 그리고 컨텍스트 가 다르기 때문에 폼과 펑션이 매칭하지 않는다고 또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문장 볼까요? Do you drink? Are you someone who drinks alcohol? Would you like a drink? 자, 여러분들 이 컨텍스트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다르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이 intended meaning, 의도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맥락적 정보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라마를 어떻게 또 나누어 볼 수 있을까요? 타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말해서 그라마를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그라마들, 그것을 바로 이 리튼 그라마라고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트래디셔널 그라마는 대부분 리튼 그라마를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리튼 그라마에서 다루는 것은 더 복잡한 문장, 구조적으로 예를 들면 수동태 문장 같은 거 아니면 복문 같은 거 만드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법이라는 것이 리튼에서만 보이지는 않죠. 사실은 스포큰 그라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을 하다가 생략을 하기도 하고요.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디스코스 마커를 쓰거나 어떤 인포멀 스트럭처를 얘기를 할 때 계속 만들어낼 때 그 안에도 그라마가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스포큰 그라마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라마 실러버스 이 강의 계획서를 쓸 때 과연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which grammar item to teach? 무엇을 가르칠지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in what order to teach them? 그것들을 선택했으면, 아이템들을 선택했으면 어떠한 순서로 배열할지를 우리가 밝혀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고를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 frequency, usefulness 같은 것들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들을 골랐으면 배치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것, complexity, learnability, teachability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문법의 종류에 대해서 또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 첫 번째, prescriptive rule, 규범 문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들은 어떻게 문법들을 기술을 하고 있는지 보면 rules about what speaker should say. 화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야만 해 라고 문법이 설명이 되어 있는 것들을 prescriptive rules이고요. 두 번째, descriptive rules, rules that describe how speaker actually use language. 이 화자들이 실제로 이렇게 단어를 사용해요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descriptive rule, 관찰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말하는 랭귀지를 관찰한 다음에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이렇게 말을 해 라고 설명을 적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prescriptive rule은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볼게요. Do not use different to and never use different than. Always use different from. 자, 그러면 descriptive rule은 어떻게 기술할 수 있을까요? 콜린즈 코빌드 시리즈에서 이렇게 descriptive 룰 방식으로 문법을 설명하고 있다고 그 예시를 아예 따왔는데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You do not normally use. 이렇게는 보통 사용하지 않아요. 로 시작합니다. The with proper noun referring to people. the를 사람들을 의미할 때 proper noun을 쓸 때는 쓰지 않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을 지칭할 때. 여러분들 이 차이가 기술의 차이가 느껴지시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타입 pedagogical rules라는 게 있다라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페다고지를 위한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simplified 될 수밖에 없어요. 교실 내에서 사용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학습자들이 문법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기술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EFL 환경에서 많이 접했던 We usually add ed to a verb to talk about past actions. 이런 문법, 우리가 그동안 많은 문법 책에서 접해왔던 것들은 페다고지컬 룰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룰에 대해서 또 어떤 것들을 기술해 줄 수 있느냐? 첫 번째, rules of form, 형태에 관한 룰이고요. 두 번째, rules of use, 사용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 첫 번째, rules of form은요, explain how structures are formed. 이 구조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설명해 주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rules of use는 when and why a form is used. 그 형태가 언제, 왜 사용되는지 설명해 주는 거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거죠. 같은 것이라도 add ed to form the past tense 라고 되어 있으면 rules of form이에요. 자, ed를 붙이세요 잖아요. 자, 근데 the past tense is used to talk about past event.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려면 past tense를 쓰셔야 됩니다. 라는 표현. 이것이 rules of use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rules of use가 rules of form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기술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rules of use are often more difficult. rules of use가 종종 더 어렵다. 왜? Because they depend on context and meaning. 네, 이 맥락과 의미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rules of use는 좀 더 어렵게 기술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챕터 1 여러분들께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